나른한 오후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BTS에 대한 중국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택배 업체 세 곳이 말이죠. 이 BTS 굿즈는 배송을 않겠다, 배달을 않겠다 선언했다는 거죠. 뿔난 BTS 팬들이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중 한 업체에서 다 알면서 뭘 물어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최근 벤플리트상 수상하면서 했던 그 한국 전쟁에 대한 발언, 그걸 갖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려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이라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중국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슉, 슉. 예, 먼저 어이, 네, 슉. 제가 너무 빠르네요. 다음은 트럼프 막판 대추경, 내가 이긴다. 슉. 마지막 서울과 충칭에 떨어진 돈벼락. 하지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미세먼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럴 땐 그냥 댁에 계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시청률표가 네. 요즘엔 안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안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시간대 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동시간대 이제 타 채널 프로그램이 예. TV 유치원이거든요. TVN 아니고 TV 유치원. 예, TV 유치원. 그것만 이기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그럼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베일벗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입니다. 예, 뭐 헤드라인 내용처럼 조금 전에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자, 전훈희 감독은 여의도 국회로 일단 가보시죠.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놨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먼저 보셨는데, 자, 일단 우여곡절 끝에 거의 1년 만에 나온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 그렇죠. 여부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했네요.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런데 과연 이게 뭐 업무상 배임까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감사원이 유보했던 겁니다. 예. 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최 원장은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진짜 내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항이 심했던 건 정말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 피감 기관의 어떤 은폐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 등 이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뭐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감사원에서는 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했다. 또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를 저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라면서 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수환 사장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면서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감사를 방해했던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일단 청와대는 이게 이제
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왜 초미의 관심사였냐면 만약에 이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랬다면은 탈원전을 계속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게 또 완전히 조기 폐쇄 결정 옳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또 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온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특별히 나온 입장은 없고요. 제가 좀 보니까 이 오후에도 청와대 차원의 대응은 따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련 부처 차원의 그런 브리핑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좀 말을 아끼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을 아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지는 않겠다 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뭐 경제성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게 됐다라는 어떤 감사원 결과는 분명 나온 거니까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사 결과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 나온 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제 국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릴 텐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네, 없었지 않나 그렇다고 싶습니다. 해서 허위 그런데서 기재가 용인되지는 그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저희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 최창희 대표를 좀 소개해드리면 광고계 레전드라는 거잖아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책임올려 나간다. 네, 무슨 아시죠? 네,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진짜 심한 광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 반장은 30대 후반이고요. 자, 또 김혜자 씨 나온 그 고향의 맛 다시땡. 그것도 저 최창한 대표가 만들었다는데. 자, 이 어제 임설아 반장은 현장에서 저걸 지켜보셨을 텐데 공영 홈쇼핑 측이 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영 홈쇼핑의 해명 자료 중에 이 최 대표의 답변은 이 발언은 호칭이 아닌 감탄 조사와 같은 혼잣말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영 홈쇼핑은 유호정 의원을 부르는 호칭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탄 조사와 같은 혼잣말 이런 표현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단순 감탄사였다. 자, 그런데 당시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유 의원은 넘어갔는데 결국 오후에 약간 밤에 저녁에 다시 이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순간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언론사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할 수 있도록 뭐 했다고 지시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아마 문맥으로 봤을 때 허위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네, 다시 네, 뭐 재차. 그렇게 할수록 구차해지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허위라고 말했다. 근데 공영 홈쇼핑 측은 어이라고 또 그게 감탄 조사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사장 대표 얘기하고 네. 공영 홈쇼핑의 입장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너무 또 깊이 들어가시면 그런가요? 제가 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일단 허위라고 들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허위라기보단 쪽에 이제 감탄 조사. 그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 보겠습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나이가 몇 살이든 류 의원을 비롯한 청년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오늘의 사건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권 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실한 변명으로 일관한 최 대표는 류 의원에게 다시 제대로 사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요. 그러면은 오늘 국감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 행안위 국감, 뭐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네. 일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제가 짐이라 한 게 잘 하셨습니까?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배를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지사님 보고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뭐 어제도 하시던데요. 어제 누가 했습니까? 김용판 의원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 계셨습니다. 예, 뭐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뭐 조금도 물러서질 않네요. 예. 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 지사가 최근 SNS 글에서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만 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 낭비라 비난하니 국민의 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한 건데 야당 의원이 직접 국민의 짐을 언급하자 이제 잠깐 웃음을 보이기도 했던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 유감을 표명하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상황이 좀 일단락됐는데 네네.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예. 지켜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차기 유력 주자 여권의 주자 중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아무래도 좀 날선 네. 뭐 반응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언쟁이 있다가 이제 이현승 감사반장이 직접 나서서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조롱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자,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마음 급한 트럼프의 막말 대잔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슈퍼맨 트럼프 파우치는 재앙이다. 예. 지금 뭐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몰아치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애리조나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미국 애리조나주 유세 현장. 거의 트럼프 대통령 주제가라고 불리는 시니어 미국을 축복하소서 노래가 딱 지금 나오면서 입장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노마스크 그리고 지지자들도 일단 열광은 하고 있는데 지지자들 모습도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마스크를 많이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아무튼 정말 뭐 환호하는 군중들은 많아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현장에서 뭐 지지자들 지금 뭐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저기까지 와준 게 고마워서 그랬는지 정말 폭풍 유세를 하던데 자, 그럼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pioneered life-saving therapies and reduced the fatality rate 85%. Think of it. And I woke up the next morning and I felt like Superman. Get me out of here. I said, get me out of here. But I woke up and I felt good. I said, get me out of here. Boom, Superman. Boom, Superman. Boom, Superman. Through Operation Warp Speed, we will have 100 million vaccine doses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our military is going to distribute them, and there's nobody like our military. 슈퍼맨 하니까 너무 좋아하네. 네. 치아 미소를 어떤 짓네요. 생각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연설이 길어서 다 보여주진 못했지만 저 연설의 주 내용이 코로나 겁내지 마라, 나를 봐라, 슈퍼맨처럼 돌아오지 않았냐, 미국의 앞선 의료 기술 덕에 회복했다, 내가 받은 치료를 공짜로 해주겠다, 뭐 늘 연설 때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주요 지지층이 돌아서자 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퇴원한 날 진짜 슈퍼맨 그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미련이 있어 보여요, 계속. 네, 이 강한 남성성을 어필하겠다. 슈퍼맨 2에 보면 이 슈퍼맨이 백악관 지붕에
성조기를 갖다 꽂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준비가 됐네요. 네네. 결국 슈퍼맨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슈퍼 히어로로 미국인들의 뇌리에 각인이 돼 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자신의 선거 구호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초대형 악재가 터졌죠. 트럼프 대통령 정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People are tired of COVID. I have the biggest rallies I've ever had, and we have COVID. People are saying whatever. Just leave us alone. They're tired of it. People are tired of hearing Fauci and all these idiots, these people. This is a disaster. I mean, this guy's, if I listened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자, 파우치가 누구냐? 미국판 정은경이라고 하는 전염병 센터 소장인데 그 사람한테 재앙, 디제스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예. 보도를 해드렸는데 트럼프가 이 파우치 소장을 자기 이 대선 광고에 무단 이렇게 도용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캠프의 대선 광고에 파우치 소장이 등장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그렇죠. 발언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해당 발언은 앞뒤 맥락이 잘린 발언이라면서 파우치 소장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그 안가품 때문에, 이 양심 때문에 저러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 광고 영상 사건 이후에 파우치 소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그렇구나. 파우치 소장이 CBS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과학을 믿으면서도 약하게 보일까 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한 보복성 발언으로 읽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 통화가 폭로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파우치 소장에 대해서 나이스 가이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랬다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요. 자, 계속된 무리수 발언 이번엔 적수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o call Biden a criminal. Why is that? He is a criminal. He's a criminal. He got caught, read his laptop, and you know who's a criminal? You're a criminal for not reporting it. You are a criminal for not reporting it. Let me tell you something. Joe Biden is a criminal, and he's been a criminal for a long time, and you're a criminal in the media for not reporting it. Good luck, everybody.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자, 잠깐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트럼프 옆에 있는 저 여자분의 저 마스크를 보고 이거 뭐야 하실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우길 모양이긴 한데 뭐 전범 뭐 이런 건 아닌데요. 근데 애리조나주 그 주 깃발이 저 모양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자들한테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한테 너희도 범죄자야 뭐 똑같아 뭐 이러면서 야, 진짜 거의 뭐 반 협박이네요, 진짜 기자들한테.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후보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가 부친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것인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미국 시카고에선요, 이 고공 농성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잠깐 그 장면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 이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라고 적힌 저 건물에서 자 보시면은 누군가 저렇게 매달려 있죠. 사람이 보이네요. 이게 영화 촬영 중인가 보다 하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I'm member of Black Lives Matter, and I want to talk with Mr. Trump before the election. I don't want to die. If someone will try to pull this rope, I will jump and die. But I don't want to die. And I don't want world to be end. If Mr. Trump, he promised something he should do before the election. 자, 일단 이런 거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흉내내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이 트럼프랑 통화하게 해달라. 얘기하고 싶다. 대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저런 거죠? 그러니까 외신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이 자신을 흑인 인권 운동가라고 밝혔대요. 아무래도 최근 흑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타워 16층에 아이고. 등산용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세상에. 매달려 있다가 다행히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농성을 끝냈고요. 결국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거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저 같은 날 교회에 갔다고 하는데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 다들 아시죠? 트럼프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뭐 목사님 설교를 경건하게 듣고 있는데 약간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한데. 자, 이제 설교 끝나고 봉헌 찬송이 시작되자 뭘 꺼내죠? 뒷주머니에서? 네. 잘 보십시오. 돈입니다. 아이고, 저걸 또 세고 있어요. 조물조물 자꾸 만지네요. 아이고, 저희가 대강 보니까 한 $20 지폐였는데 저 한 네. 뭐 뭉치로 네. 일단 이제 이 바구니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때 내는데 저 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저걸 세고 있어요. 그냥 뭐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까요? 설마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예. 이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뭐 트럼프 미 대통령도 헌금할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 지금 넣네요. 네, 넣었습니까? 예, 예. 약간 인간적으로 돈을 세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이제 선거 때니까 열심히 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야, 이게 보통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카메라가 앞에 있고 그러면 예. 그냥 넣잖아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다가 이렇게 안에 쑥 넣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보통 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얼마가 있는지 그렇죠. 보이지 않게 넣는 건데. 봉투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딱 넣을 텐데 예, 그렇죠. 그걸 또 앞에서 또 세고 있는 모습이. 아무튼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코로나 시대에도 노래하고 춤추고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 시대 방역 콘서트입니다. 예, 마지막 순서가 되면 쟤네가 뭐 할 시간이구나 싶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세계 일주 먼저 미국 콘서트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가 이건 무슨 막 방울방울 말이죠. 저 풍선 안에 사람들이 약간 좀 징그러워 보이기도 한데 저 수십 개의 풍선. 예, SF 영화 같기도 약간 하고요. 영화 같기도 한데. 예, 이 미국 인디록 밴드 플레이밍 립스의 콘서트장입니다. 콘서트. 예, 가수는 물론이고 관객들도 모두 저렇게 풍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콘서트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리도 막 지르고 비말도 튀고. 그런데 그 인원이 전부 다 풍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콘서트가 뭐 5분, 10분 하고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예. 막몇 시간씩 하는 건데 저렇게 되면 저게 숨 안 막힙니까 저거? 뭐 안에 공기를 좀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진짜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콘서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음악이 잘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 과연 그 음악이 잘 들리겠느냐? 그러니까 관객들 얘기로는 물 속에서 노래를 듣는 것 같이 좀 웅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린다고 하는데요. 예. 소리 대신 좀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겠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 예.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데 자 저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무언가 하얀 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눈 올 때는 아니란 말이죠. 저거 네. 뭐죠? 현금. 현금. 네. 역시 임 반장 현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예, 네.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남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현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저게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그럴 거면 나 주지 그냥. 예. 네. 아무튼 저 남성이 왜 저런 거죠? 마약에 취한 상태였대요. 예. 저 사람 부자인가요? 뭐 딱히 그렇진 않은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관을 해놨던 현금이라고 합니다. 마약 깨고 나서 되게 예. 후회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뿌린 건 3,400만 원인데 회수를 한 건 얼마예요? 6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은 거의 95% 이상이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공중에서 사라진 거죠. 네. 아이고 세상. 공중에서 사라진 거예요? 공중에서 이제 사라진 건 아니고 누가 이제 가져갔겠죠. 가져갔죠. 예. 네. 딱 한 장을 빼고 다 찾은 건 아니고 아무튼 가져갔다? 가져갔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소식을 왜 전해드리냐면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5만 원권 120장을 뿌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딱 한 장 빼고 다 찾았대요. 네, 600만 원 중에 595만 원을 찾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거 직접 주운 게 아니라 주인이 주운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경찰이 네. 2시간 동안 막 흩어진 돈을 주워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자기가 가서 팍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밑에 있던 주민들이. 예. 야, 역시. 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그 한 장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5만 원권 한 장. 그거는 뭐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져갔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주운 돈이라고 이제 막 가져가시면 안 되고 빨리 돌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면 위법행위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클래스가 좀 다른 이거 로봇 제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그냥 딱 보세요. 뭐 같습니까? 돌고래죠. 예. 돌고래죠. 예. 근데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예. 야,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헤엄도 잘 치고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기계잖아요, 로봇은. 예.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아무리 뭐 이렇게 패킹을 해놨다고 그래도 물이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고장 날 텐데 저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개발한 로봇 돌고래인데요. 의학용 실리콘으로 피부를 만들었고요. 인공지능 기술로 행동 양식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고 바닷물에서도 10년 정도 근데 살아있을 수 바닷물은 있답니다. 소금기가 있어서 약간 부식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바닷물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겠죠. 예. 네. 그리고 이 바다로 보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개원 예정인 동물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갇힌 동물을 대신하려고 296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양원보 기자도 예전에 로봇 물고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 아이고 또 그 가슴 아픈 또 사연을 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때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젊었습니다. 네. 저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청년 양원보. 로봇 물고기 네. 제가 직접 저희 뭐냐면은 제가 정치부 회의 시절에 청계천에 나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로봇 물고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에서 띄워본 겁니다. 예. 6억 들여서 저걸 개발했던 거거든요. 막 되게 헤엄 잘 치네요. 네. 자, 저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멈췄습니다. 예, 저게 좀 사연이 있는데 뭐가 됐든 저희가 신기한 거니까 지금 저게 스튜디오로까지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네. 저희가 신기하니까 홍보를 해주려고 네. 저걸 개발했던 산업기술연구원 협찬을 받아서 직접 시연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청계천에서 몇 번 이렇게 가다가 예.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협찬이라고 해도 좋은 것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방송을 했죠. 이거 또 라이브지 않습니까, 정치부에가. 네. 그러니까 산업기술연구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 거기 나오셨던 막 분들이 막 아니 이런 걸 방송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금붕어도 되게 귀엽네요. 저희가 로봇 물고기하고 진짜 살아있는 금붕어를 한 이 수조 안에 딱 저렇게 야, 저런 방송도 하셨군요. 지금 뭐 친숙한 기자들 얼굴도 좀 보이시죠? 지금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동물 그림 한번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뭡니까 지금? 아기곰 2마리가 캘리포니아 주택가 정원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임소라 반장 집 앞에서 저런 게 있으면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귀여운데요. 예. 아니죠. 아무튼 뭐 신고를 했다고 해요. 저 집에서요. 당연히 무섭죠. 예, 보안관이 출동을 했는데 가만히 지켜만 봤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어른 곰이 없잖아요. 아기 곰이고. 예, 그래서 엄마 곰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만 봤다고 합니다. 보안관이 예. 무서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엄마 곰이 나타나서 애들을 데리고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돌아갔대요. 또. 네. 우리 같으면 그냥 동물원으로 데려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자, 세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 계속 돌려보죠.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자, 저긴 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고, 자, 독감 사망, 독감 백신 사망 이런 검색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한 10대가 돌연 사망하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죠. 네, 지난 14일 낮에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한 18세 고교생이 이틀 뒤에 숨진 일이 있었죠. 접종 전후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하고 이 백신은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도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또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 어제 오전 9시쯤 독감 예방 접종을 한 78세 여성이 오늘 오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유.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시민들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약간 연결상의 오류로 화면이 고르지 못했다는 지금 자막이 저희가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임소라 반장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